우리나라엔 가족 경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보다 더 대대로 이어져온 가업을 충실히 이끌어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집안들이 있죠. 이번 영상은 가족 경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안 탑 10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일지 모르지만 카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죠. 단적인 예로 한반도와 만주가 원산인 콩은 카길을 비롯한 빅4 곡물 회사가 전 세계 75%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865년 미국 대평원 미드웨스트에 위치한 아이오와주에서 윌리엄 W. 카길이 작은 곡물 창고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6만 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기업으로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을 기본으로 육류, 유제품, 사료는 물론 식품 첨가제, 농업 금융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대째 내려오는 카길은 현재까지 돈이 너무 많아 투자금이 전혀 필요 없어 상장하고 있지 않은 비공개 기업입니다. 포브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비공개 기업 랭킹에서 1990년 이후 언제나 이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 포브스가 발표한 억만장자 2095명 중 전세계 21위를 차지한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및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의 상품 수출의 8%를 담당하는 거대 공룡기업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1957년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아버지인 디루바이 암바니가 섬유 산업으로 시작해 인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왕자의 난이 터진 것이죠. 무케시 암바니와 동생 아닐 암바니 사이에 사업 분야와 재산을 가지고 두 형제는 싸워 소송전을 펼치며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형인 무케시 암바니의 릴라이언스 지오 통신회사가 대박을 터뜨리며 더욱 불을 쌓은 반면 동생 아닐이 가지고 있던 통신회사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중 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던 동생 아닐. 그런데 형인 무케시 암바니가 대신 변제해줘 동생을 구해내고 맙니다. 아닐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둘의 사이는 다시금 좋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아버지가 매우 흐뭇해하셨을 것 같네요. (188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가까운 잉겔하임에서 알버트 베링게에 의해 창립된 세계적인 제약회사 베링거 잉겔하임. 지금까지 7대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현재는 창업자 알베트 베링거의 증손녀인 울리케 베링거와 폰 바움바흐 가문의 에리 폰 바움바흐 사이에 태어난 아들 후베르투스 바움바흐가 회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베링게 잉겔하임은 특히 호흡기 계통의 약품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엘 다음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며 세계 20위권의 거대 제약회사로 비공개 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로고는 서로마 제국 붕괴 후 서유럽을 통일한 프랑크 왕국의 2대 왕 카를루스 마그누스의 궁전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시는 해외 맥주의 대다수는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사의 브랜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에서 맥주 양조를 하는 세 집안이 합쳐진 회사로 이 기업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맥주 브랜드 레페는 무려 800년 전 벨기에의 수도원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세계 1위의 맥주 회사다운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차례 이름도 바뀌었는데 벨기에의 양대 맥주 브랜드 아르뚜아와 피에보프가 합쳐진 후 다시 캐나다 두 회사까지 포함해 인터브루가 탄생했습니다. 브라질 두 회사와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맥주 브랜드가 뭉쳐 합쳐진 암베브가 인터브루와 합병해 인베브가 됐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버드와이저와 중국의 하얼빈이 합쳐진 아노이저 부시와 2008년 합병해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이 맥주 공룡 기업은 영국 회사로 다국적 맥주 브랜드를 보유한 사브 밀러까지 2016년 먹고 맙니다. 공격적인 MMA를 통해 세계 1위의 맥주 회사로 거듭난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 대표적으로 벨기에 맥주 스텔라 아르뚜아와 호가든, 미국산 버드와이저, 지금은 언급하기도 껄끄러운 멕시코산 코로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카스와 오비 맥주도 이 회사 소속입니다.
켈리백과 버킨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 에르메스의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1837년 티에르 에르메스가 상류층들을 위한 고급 라이딩 기어를 만들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1902년 티에르 에르메스의 손자 에밀 모르스 에르메스와 아돌프 에르메스가 공동으로 에르메스 회장직을 맡으며 가족 경영에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들어와 에밀 모르스 에르메스의 사위 로버트 디마가 에르메스에 깊게 관여하며 디마 가문이 에르메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로버트 디마의 아들 장루이 디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직을 맡으며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시장 확대로 에르메스를 전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을 한 인물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했다죠. 나는 잠들 때 샤넬 넘버5만 뿌리고 잔다고. 향수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이나 댄디한 남성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검정색 드레스를 여성에 접목한 샤넬의 일명 리틀 블랙 드레스. 거기에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들고 다니던 핸드백에 최초로 줄을 달아 숄더백을 만들어 시대의 고정관념에 맞서 싸운 브랜드 샤넬. 이런 혁신적인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 코코 샤넬,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 그녀는 1924년 유대계 출신 프랑스 사업가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와 함께 향수와 뷰티 라인인 파르풍 샤넬을 출시했는데, 베르트하이머 집안은 수익금의 70%를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과 코코 샤넬이 각각 10%씩 가져갔습니다. 샤넬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자 코코 샤넬은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고 당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심했던 나치를 이용해 자신의 유대인 사업 파트너의 소유권을 뺏어달라고 요청하며 그녀는 나치의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점령당하자 피에르 베르트하이머는 코코 샤넬의 코스메틱 소유권을 다른 사업가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몇 년 후 프랑스가 해방되고 반역죄로 레지스탕스에 붙잡힌 코코 샤넬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인맥의 도움을 받고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한 비난을 피해 스위스에 거주하다 다시 파리로 돌아왔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마샬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부흥이 시작되며 모든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코코 샤넬의 이미지로 샤넬 넘버5의 매출이 줄어들자 베르트하이머 가문은 코코 샤넬과 극적으로 화해하며 다시 이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베르트하이머 가문이 샤넬의 100%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의 아들 자크 베르트하이머를 거쳐 현재는 알렌과 제라르 베르트하이머가 샤넬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치로만 예측한 재산이지 않을까 싶은 사우디의 왕실. 1902년 이븐 사우드가 현대적인 모습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개국하며 풍부한 원유 자원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최근 기업 공개를 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아람코를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절대 왕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알 사우드 가문. 사우디 왕세자이자 부총리로 1985년생인 모하마드 빈 살만은 보다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 자신의 걸림돌이 될 왕실 사람들 200여 명을 여러 제목으로 구금하고 숙청 작업에 들어가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에 본사를 둔 엄청난 기업인 코크 인더스트리스. 에너지와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금융, 투자, 무역 등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초대형 기업입니다. 1940년 MIT 출신 동창과 함께 오일 앤 리파이닝 컴퍼니로 코크 인더스트리의 첫 출발을 한 창업자 프레드 코크. 사업과 동시에 큰 부를 축적하며 기업을 크게 키우고 1967년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아들 4명에게 상속과 동시에 기업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중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가 이 회사의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찰스 코크는 2020년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서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세계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달콤한 회사인 마즈. 잘 모르시겠다고요? M&M 초콜릿, 마즈바, 스니커즈, 트윅스, 말티즈 초콜릿, 밀키웨이 등 세상 맛있는 초콜릿을 다 가지고 있는 마즈. 이 밖에 다른 분야로 식품과 반려견 사업으로도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캔디 사업을 시작한 창립자 프랑크 마즈의 아들 포레스트 마즈가 영국으로 떠나 유럽의 초콜릿 기술에 영감을 얻고 돌아와 자신의 회사를 차린 후 M&M 초콜릿을 개발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다시 가족이 있는 마즈 회사로 복귀 후 경영하며 허쉬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초콜릿 공룡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립자인 프랭크 마즈가 승마에 대한 애정이 많아 마즈 가문이 가장 좋아했던 말의 이름인 스니커즈를 우리가 먹고 있는 스니커즈 바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 5대째 마즈 가문이 경영하고 있는데 M&M 초콜릿을 만든 포레스트 마즈의 아들 포레스트 에드워드 마즈 주니어의 딸 빅토리아 마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부자이며 포레스트 마즈의 딸 제클린 마즈는 세계 여성 부자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220만 명의 직원을 가진 월마트. 한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철수한 세계 1위의 거대 유통기업이죠. 미국 중부에 인구가 많지 않은 아칸소주에서 세상을 뜰 때까지 절약 정신으로 살아간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을 시작으로 현재 3대째 월튼 가문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전세계 11,000개의 매장과 현재는 온라인 유통도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샘 월튼의 딸 앨리스는 2020년 세계 9위의 부자이며 여성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창립자의 아들이자 세계 최고의 여성 부자인 앨리스의 오빠 짐 월튼은 여동생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 8위의 부자입니다. 현재는 샘 월튼의 장남 세무얼 롭슨 월튼의 사위 그렉 패너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한 기업들을 봤는데요. 가족 경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가문이 이룩한 기업에 대한 애착은 외부의 뛰어난 경영가가 가진 그것과는 차이가 클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기업들로 계속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